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십시오. 연휴가 아니라 주말이죠. 네. 저는 오늘 좀 바쁜 강연이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젯밤 나스닥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바빠서 영상을 좀 못 올려드려서 송구스럽고, 하지만 전날 8월 11일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져도 여기서는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다 양전환 됐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주식의 선반영이다. 그렇죠? 지금 금리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 인상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뛰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반영을 알아야 주식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선반영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알려주나요? 네, 차트 보면 여기서 선반영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아니죠. 예, 이건 이 얘기랑 똑같아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좋은 아빠 돼야 되고 좋은 엄마 돼야 되고, 그죠? 좋은 자식 돼야 되고, 예, 훌륭한 사회인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우리 잘하고 있나요? 물론 대부분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뭔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걸 이렇게 뭐 중요하죠. 아는 건 중요하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고요. 이걸 안다고 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게 지나고 나서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어 이렇게 경제적으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좋은 전망 나쁜 전망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맞냐는 거죠. 안 맞아요. 어떤 땐 맞았다가 어떤 땐 못 맞춰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승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하락해 버려 갖고 지금 방송에 한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저는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아니, 그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차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제가 잘하는 거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요거 플래티늄, 나주부 플래티늄 차트,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고객분들 중에 유료, 뭐 비용을 결제하신 분들이 쓰시게끔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죄송하게 양해 말씀드리고,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연락도 오시는데 그럼 비용 지불을 하셔야 되니까, 또 하신다는 분들도 있지만 굳이 이런 거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매일. 그래서 보시고 결정하시고, 또 이 차트만 보여드린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걸 해석법을 아셔야 돼요. 이거 암호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차트가 좀 친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선반영 몰라도 된다고요. 예, 이 차트에 어, 지름길이 보여요. 자, 제가 2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이때거든요. 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43달러, 27달러 이런 것, 이전에 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 게 아니에요. 예, 이 정도 가격대 충분히 지표상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 것 뿐입니다. 예, 43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차트에 나와 있어요. 아니, 어디 나와 있냐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죠? 하락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중앙, 예, 여기 저가 구간, 고가 구간, 이 중앙선 있죠? 그게 어디예요? 네, 이게 43달러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예, 그때 뭐 여기 뭐, 엄청난 추가 납입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다른 분들은. 근데 저는 기다렸다가 이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예,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중앙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해서 깼죠. 이런 건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다고요. 깨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지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동안 내려오다가, 한동안 내려오다가 어디에요? 요 밴드 부분에 닿았죠. 예, 여기 엠밴드 부분에 닿았단 말이죠. 예, 이게 27달러 정도 됩니다. 25에서 26.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공이 굴러가면 잘 안 쓰겠죠, 커다란 공은.
나스닥이라는 이 지표는 워낙 크고 TQ라는 종목도 뭐 10주 100주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잘 못 막아요.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여기 보시면 요 봉이 좀 보이시죠? 여기 하늘색 봉이 있고 주황색 봉이 있는데, 얘는 이 하늘색 봉은 파란색이라고 얘기할게요.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하락 분위기다. 여기까지 하락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상승 분위기로 반전을 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은 거래량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음봉 거래량이 강했고, 여기부터 이제 양봉이 팡 한번 세게 쳐준 거죠. 그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떴네.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뜨고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주식이 만만치 않은 게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도 사야 됐는데 조금씩 사고 있었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갭으로 이렇게 빼버리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가만히 안 둬요. 기관 자금들은, 개미들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사게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내 패대기를 쳐버렸죠. 그래도 제가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겁내지 말고 어차피 투자를 할 거면 손실은 감안해야 되니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살 때 여기 보면 SV 시그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급 매수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이렇게 지금 A급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 매수 했으면, 자, 올라가죠?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말씀드렸듯이 매수 시그널들이 팡팡팡팡 터져줬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한 달 전,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올라왔다가 한번 눌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번 눌렸거든요. 이때도 제가 방송 드렸어요. 전 항상 조심하라고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주가 하락 시 이 가격에 대응하세요. 패닉셀 금지, 팔지 마시라는 얘기죠. 기껏 산 거 여기서 왜 파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밀었거든요. 밀었다가 올렸죠. 이 미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매도를 했다고요. 못 견디고. 근데 그때 우리 참고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었고, 29.5달러 넘었으니 잘 모아가세요. 이때도 제가 매수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다가 29.5달러를 3번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해 주는 거 보고 잘 모아가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쭉 지금 37달러를 넘어섰죠. 어제 또 급등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중앙선을 넘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차트상에서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만 있으면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100% 맞는 거 아니죠. 그래도 내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감만 잡으셨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지해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상승 여력이 훨씬 커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최근에 한 시청자님이 뭐 이런 광고를 보셨나 봐요. 요 광고입니다. 다른 뭐 유튜브 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광고더라고요. 들어가면 이제 돈 내고 강의를 배워라, 뭐 이런 거겠죠. 하루 20만 원 수익 보는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 자, 볼린저 밴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하루에 20만 원 버는, 저는 이런 타이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내가 10억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랑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시드머니에 따라 다른데 이건 완전 후킹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배워보시면요. 그 이메일 같은 거 구글 보안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한번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1차 보안, 2차 보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1차는 비밀번호 찾기 하고 2차는 핸드폰 인증하죠. 여러분 주가가 그래요. 하나만 아시면 절대 1차 보안 풀었다고 우리가 아이디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마찬가지예요. 볼린저 밴드 하나만 배우셨다고 여러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하락을 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닫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단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닫고, 이건 볼린저 밴드 20,3인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분의 스타일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죠. 이렇게 보면 누구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방어가 되는 우리나라 주식 두 개가 있는데, 자, HD 현대죠. 이거 여기는 현대 오일뱅크가 자회사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조선해양이죠. 예. 어쨌든 옛날에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현대중공업도 이 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좋은 섹터가 뭐죠? 조선이죠. 예, 그 조선도 자회사로 편입돼 있고 기름값이 엄청 올랐었죠. 네,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도 들어 있어요. IPO 하려다가 요번에 스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원자재에 관련된 또는 조선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하나에 담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아직은 뭐 완벽한 흑자 전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캐시카우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생각해 볼 때 배당을 5% 정도 준다면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걸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수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 정도쯤에 방송 드렸는데, 자, 그때 이렇게 샀죠. 예. 이렇게 샀는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300일 이평선이죠. 뚫고 올라가질 못해서 그래요. 올라갔다가 여기 걸리길래 그냥 자동 매도 걸어 놓은 거죠. 가격은 알기 쉽습니다. 여기 6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6만 1,000원인가? 제가 그때 걸어 놓은 거예요. 또 갔다가 못 깨고서 떨어지고, 여기서도 한번 쭉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못 깨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볼린저 밴드 보이시죠? 네, 전 이때부터는 안 사서, 여기 매수 시그널 나오죠? 이전에 이걸 봤으면, 제가 좀 늦게 봤어요. HD 현대는 봤으면 샀겠죠. 샀어도 저는 동일합니다. 여기 올라갔으면 팔았을 거고요, 매도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떨어졌을 때 매수했을 거예요. 전 늘상 그렇게 합니다. 100%는 아니고 절반 정도 그렇게 하는데,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부딪혀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이거죠. 여러분, 사실은 요 구간에서 계속 볼린저 밴드에 닿았거든요. 언제 팔아요? 언제 매도를 합니까? 이거 진짜 저도 많이 알려드려 보고 저도 실제 하지만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려서 여기서부터 볼린저 밴드 라인이 닿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거 언제 삽니까?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 여기서 벌써 닿았죠. 그러면 이거 언제 팔아요? 이것만 알아서 절대 매일 수익 못 내십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보완이라는 거, 이건 1차 보완을 이제 뚫었을 뿐이고 2차 보완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 안내드리는 SV 시그널 같은 것들이 2차 보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자, 매수 시그널 어디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는 겁니다. 그 매도 시그널은 어디 나왔을까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매도 시그널. 그럼 위에서 올려보면 여기잖아요. 이거 보시면 끝단 가고 끝단에 왔을 때 물론 60분봉이나 120분봉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구간은 안 사셔도 됩니다. 저는 분할 매수를 그냥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걸 하기 싫으시면 분할 매수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4번에 나눠서 매수가 됐죠. 그래 놓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분할 매수 잘했기 때문에 이거 수익 꽤 잘 났겠죠? 잘 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제가 같은 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얘도 5% 정도 배당에 이제 제철, 조선 산업이 대박 나면서, 그죠? 원자재 가격 뜨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떨어져서 원자재 값 제자리로 갔다고 해도 이거 제자리 간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철도 괜찮은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방송에서 얘는 2차 전지 소재 줍니다. 굉장히 미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매력적인 건 저가예요. 정말 쌉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매수 추천 아니고, 저는 그런 개념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했고, 얘는 아직 매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 파란색이 저가거든요. 저가를 저희가 표시해 놓은 거고, 좀 친절한 차트죠.
예,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 볼린저 밴드 따라가잖아요. 이거 언제 삽니까? 이거 여기까지 못 사요. 이것만 보면. 예, 말은 쉬운데 이렇게 될 것 같죠?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사면 되냐? 예, SV 시그널 매수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늘상 말씀드리는 건 예, 이렇게 시그널이 바로 뜨면 팍 산다? 아닙니다. 예, 지켜보시다가 여기는 지금 S 시그널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사시면 돼요. 예, 여기서 딱 한 번에 사셔도 되고, 그러면 저가잖아요. 여기 완전 저가거든요. 여기는 잡기 힘듭니다. 여기까지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예, 저도 잘 이렇게 못합니다. 예, 그럼 또 이 정도에서만 잡아도 예, 충분히 이 올라가는 시세를 먹으실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잡으실 수 있고, 자, 볼린저 밴드에서 위로 올라왔죠. 중심 라인에서 올라왔죠. 이거 상승 전환이 된 거예요, 지금. 예, 횡보하면서 상승 전환됐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여기서 닫는다고 냉큼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볼린저 밴드만 보면 팔아야 되지만 여기서 다시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샀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샀습니다. 그리고 또 쭉 타고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법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예, 여기 지금 매도 시그널들이 뜨고 있거든요. 여기 한 번 떴고 두 번 떴고, 그러니까 파시고 싶으면 이럴 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여기가 바로 이 고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점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할 애들은 이 밑에 SV 시그널에 따라서 사시고 파시고를, 그러니까 안 팔고 해도 되죠.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절반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는 스윙 개념에, 그렇다고 장기 투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져갈 거니까 예, 스윙형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예, 장기 투자형 스윙이 되는 걸까요? 근데 기본은 장기니까 스윙형 장기 투자라고 할게요. 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또 친절하게 어떻게 됐어요? 사실 여기 구름대 딱 끝에 왔죠. 이거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조정 받아서 여기까지 이 박스 안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 저는 요때 사실은 요때 매도하고 예, 요때 다시 사도 되는데 그냥 배당 때문에 그 배당이 5%나 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31달러, 30, 저기죠. 이게 30만 원이니까 달러라네요. 예, 31만 원. 예, 여기 30만 5천 원부터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도 예, 여기 7만 2천 원 정도부터는 일단 매도하고 100%는 아니더라도 10% 20% 아닙니다. 절반 정도는 매도했다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단. 예,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는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는 한번 부딪히면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아실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 보안 다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 드리도록 저도 노력을 할게요. 자,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자, CPI 8.5 정도 나왔죠. 예, 그래갖고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 데이터도 잘 써요. 동일하게 미국 CPI는 떨어지는 게 유리하지만 얘는 예상치보다 높아지는 게 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자, 12일 날 살포시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가. 그래서 이전에는 51.5였는데 예측은 52.5였습니다. 높아진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나빠진 게 아니에요. 이건 낮아지는 게 49.9로 가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안 좋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아는 이제 증권 쪽 애널리스트 분들 몇 분 계셔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경험은 무시 못하거든요. 인플레는 한 번 시작되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예요. 예, 살짝 꺾였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CPI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발표되는 CPI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근원 물가 지수인데 여긴 에너지하고 식품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석유값이 내려간 거잖아요. 원유값이 내려가면서 주춤해진 거니까. 그런데 다른 물가들은 그렇게 아직 내려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70년대, 80년대가 우리가 말하는 금리 인상기이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죠. 그래서 그때도 여기 보시면 지금 하단에 와 있어요.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물가가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라간 거죠, 사실은. 예, 그동안 항상 물가는 오르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움직인 거란 말이죠. 그럼 한번 움직인 놈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때도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예, 위중시도 반등했다가 다시 꼬꾸라지겠죠. 그러다 또 반등했다가 또 꼬꾸라질 겁니다. 이때 나스닥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뒤쪽 가면서 이제 완만하게 조정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한 거라,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걱정보다는 상승을 즐기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제 계좌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윙 계좌로 이틀 동안 걸어놨던 게 이제 매수가 된 거죠. 그래서 벌써 3차례 제가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져갖고 어제 또 자동 매도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익이 났는데, 저는 3% 5%도 감사하게 그냥 계속 수익 냅니다. 그리고 장기 계좌는 드디어 양전됐죠. 플러스로 전환돼서 어제도 최고점에서 3.8 정도에 또 매도 걸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또 자동 매도 10주 정도 매도가 됐다가 LOC 매수로 또 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JPI도 드디어 양전환 됐고, XYLD도 10%, 8% 10%대 배당주들도 다 양전환 됐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채권은 오히려 빠지지만 괜찮습니다. 예. 열심히, 저는 싼 걸 주로 사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맞춰가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여쭤보더라고요. TQ를 왜 자꾸 파냐, 장기 투자 잘하면서. 이거는 그냥 계속 사는 게 좋지 않냐.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Q만 수익 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TQ를 항상 이렇게 조절을 하는 이유는, 하락 구간 겪어보셨잖아요. 얘는 하락하면 정신 없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진 만큼 이 낙폭이 크면요,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지금 제 계좌를 볼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주마다 적립식으로 사가고 있는 이 계좌들 수익률이 TQ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쵸? IBB 4.1, 그 다음에 크린에너지죠. ICLN 19.9, 넷플릭스마저 11%까지 됐네요. 그 폭락했던 넷플릭스마저도. 테슬라 10%, ASML 요거 이제 최근에 다시 담기 시작해갖고 좀 그런데, 어쨌든 애플도 13%,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9%인데 얘들은 하락하면 TQ만큼 피해가 적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아니니까 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계속 사주면 올라갈 때 회복이 쉬운데, 사실은 TQ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TQ야말로 장기 투자와 스윙 투자가, 스윙형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사서 모아라, 이거는 정말 현금 시드 많은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상대적 가격 때문에 그래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대적 가격 착각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이게 TQ 주봉입니다. 코로나 때 만약에 이 상승세였죠. 그때 상승세였습니다. TQ를 여기서 사셨다고 칠게요. 28달러 정도에 샀습니다. 좀 너무 높으니까 한 양심적으로 25달러 정도에 사겠습니다. 25달러. 그럼 이 코로나 폭락 구간에 잠 못 주무셨겠죠.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서 손절을 쳤거나 아니면 버티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상당해졌겠죠. 이때 8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70%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70에서 이걸 사서 올려갖고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현명하고,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상대적 가격 착각이란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내려왔으면 내가 23달러 정도에서 3이나 5에 샀다고 치면 엄청 싸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 폭락을 겪은 분들은 싸다고 안 느낍니다. 왜일까요? 예, 마이너스만 보이잖아요. 계좌에 마이너스만 보이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 싼 때 못 사요. 그러다가 다시 18로 올라갑니다. 여기 중간에 18까지 올랐다 칠게요.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으시냐? 아니, 물을 탔어도 이게 티가 안 나죠? 그러면서 여기쯤 오면 어떤 생각 드냐면 원금만 되라 이 생각 드십니다. 진짜로. 예, 그러면 원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탈출하신다고요. 탈출하지, 야, 오르니까 이제 내가 더 사야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건 바로 여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28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의 원금보다 높으신 거잖아요. 이때까지 버티신 분만도 박수 받으셔야 돼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 왔으니까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우리 박수 받으시는 겁니다. 예. 떠나지 말고 박수 받으세요. 우리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끝까지 있어서 박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비싸다고 느낍니다. 예, 왜? 내 평자는 23이고 물을 타서 여기서 탔으면 다행히 낫겠지만 여기서 올라가네 생각하고 tas으면 28, 23보다 높겠죠. 그럼 여기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정이 되죠. 이렇게 조정될 때 과연 파셨을까요? 안 파셨을까요? 예, 이게 데자뷰가 되면, 생각이 나면 매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떨어졌다 올라온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출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더 사기 힘들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서 또 조정받으면 또 못 버티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 됐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쨌든 오면 떨어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그럼 버티다가 야씨 이거 또 올라가네. 그러고 마지막 눌림목, 여기서 세 번째 눌림목이 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 왔어요. 그러면 잘 안 사시다가 잘 버티시다가 이때 보통 들어가시거든요. 내 생각이 틀렸나? 이렇게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또 떨어질 거야. 근데 또 떨어졌는데 조정받고 또 올라서 또 떨어질 건데, 근데 진짜 떨어지네, 그럼 또 올라가겠구나 하고 사버리시는 거죠. 이때 사시겠죠. 자, 그러면서 하락을 하면, 자, 여기서 샀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격이 오면 여기는 싸 보여서 이제 물타기 합니다. 근데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못 사는 거죠. 또 왜? 한 번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픔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새로 들어온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열심히 사시는 거죠. 열심히 사시다가 어떻습니까? 이때쯤 돈을 다 소진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때쯤까지 잘 버티고 계시다가 우리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계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대적 가격 착각이라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손실 본 분들은 손실 본 그 아픔 때문에 올라가도 그 가격 이상이 되면 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격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해서 못 사시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사시다가 손실 커지면 못 버텨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옛날에 300만 원이었고 액면 분할로 지금 4만 8천 원인가요? 그때 시작해서 9만 원 갔다가 다시 5만 원대 왔지 않습니까? 5만 원, 6만 원에서 살짝 깼어요. 자, 가치로 보면 300만 원대보다 지금이 더 높다니까요. 그쵸? 액면 분할 했을 때 가격보다 4만 8천 원보다 지금 높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때는 비싸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를 때기 때문에 지금 못 사면 끝날 것 같았잖아요. 그럼 9만 원에 비해서는 엄청 싸진 거죠. 근데 지금 왜 안 사세요? 저는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이게 상대 가격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 드릴 건데 과거 350만 원 갈 때보다 지금 비싸요. 그러니까 사시면 지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예. 더 반도체 업황 안 좋아진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분할매수 대응하시면 되고, 똑같은 거예요. TQ도 지금 이만큼 올라왔죠. 요 구간에서 새로 사신 분들은 이게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이때 사신 분들은 아우 너무 싸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어떤 게 보이죠? 여기 지금 뭐가 가요? 중심선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42달러입니다. 39달러도 지금 위험한 건 이전에 말씀드린 이전 고점이에요. 전 고점. 여기에 부딪혔다가 여기 내려온 경험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 부딪혔다가 좀 조정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39랑 42 이 두 가지 선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시는 것보다 이때 수익 실현, 지금 저 같은 경우 익절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익절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현금을 그래서 보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해서 현금 보유했다가 더 떨어지면 사 주셔야 여러분 계좌가 더 빨리 심폐소생이 되고 더 빨리 수익이 나는 겁니다. 가만히 둔다고 절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이렇게 해서 10년 가져가시면 분명히 됩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여기 우리 몇 년 겪었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2년 겪었는데도 이렇게 마음고생 하시잖아요. 그런데 10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윙형 장기 투자 꼭 기억하시고, 자, 일봉에서 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아까 볼린저 밴드 말씀드렸죠? 네. 여기 이렇게 쭉 타고 가는데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삽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저점을 지지하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선 맞아서 올라갔죠? 1차 여기서 지금 여기에요. 바로 요 부분이 S 시그널의 정확히는 저기죠. S 밴드 이 분홍 라인에 닿았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36달러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39달러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가면 부딪힐 확률이 제가 볼 때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42에 꼭 수익 실현 좀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아직 안 보여요. 그쵸? 선이 안 나타나 있죠? 앞으로 가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이고,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안타깝다고 나쁜 건 아닌데 거래량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이게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이 떴어요. 우리는 분명히 상승했는데, 그쵸?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강하게 그 하락한 날 있죠. 그때 요 강한 음봉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요거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꽃놀이 같은 거죠. 막판에 확 한번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고,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운전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앞으로 이런 거 차트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보시고서 하시면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